안녕하십니까? 오늘 뇌신경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속기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크레니얼 너브 8번에 해당되는 건데요. 베스티블이라는 곳, 안뜰인데 그 구조와 기능, 그걸 통해서 우리 속기신경, 베스티뷴 코클리아 너브의 기능과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레니얼 너브 9번 혀인두 신경, 글로소파렌지얼 너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귀를 좀 공부를 할게요. 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개의 부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깥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보이는 귀 부분부터 시작해서 고막까지 이 부분을 우리가 바깥에 있는 귀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이 내이에 해당되는 속귀, 이너 이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베스티뷴하고 코클리어로 나눠져요. 코클리어라는 부분은 달팽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달팽이처럼 생긴 이 부분, 베스티뷴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는 뼈 3개가 있어서 소리에 대한 고막으로부터 온 소리를 좀 증폭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미들 이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아우터 이어, 미들 이어, 그 다음에 안에가 바로 이너 이어, 내이라고 하는데 속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귀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각을 담당하는 코클리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베스티뷴라가 있는데 그 베스티뷴 안에서 나오는 신경이 베스티뷴라 너브고요. 코클리어에서 나오는 신경이 바로 코클리아 너브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먼저 베스티뷴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할 건데요. 베스티뷴은 자세히 보면 두 개의 기관으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의 기관. 세미서큘라 캐널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된 부분은 나눠져 있는데 초록색으로 된 부분은 다시 유트리클이라는 부분하고 세클이라는 부분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유트리클하고 세클이라는 부분하고 세미서큘러하고 좀 다른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표시는 안 됐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앰퓰라라고 합니다. 앰퓰라. 자, 앰퓰라라는 부분과 세미서큘러 덕트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트리클하고 세큘러에 있는 부분은 그 둥근 주머니 혹은 타원 주머니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둥근 주머니는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다시 좀 그리면 유트리클은 약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큘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호리젠탈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고 이거를 버티컬하게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버티컬 수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유트리클은 호리젠탈 플랜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는 올소리스라는 게 들어있어요. 올소리스는 우리가 예전에 이석이라고 했습니다. 귀에 있는 돌이라고 그래서 이석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신용어로는 평형모래라고 합니다. 평형모래.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하게 되냐면 호리젠탈에서 일어나는 리니어한 악셀레이션을 감지하는 곳이다. 자, 설명을 좀 뒤에 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평형 감각. 자, 평형 감각은 뭘 이야기하느냐? 평형 감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전 감각을 의미해요. 회전 감각. 그 다음에 하나는 선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자, 선 감각이 바로 리니어한 악셀레이션이에요. 어떤 움직이냐면 이런 움직임을 보시면 돼요. 머리로 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리니어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리니어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는 회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회전은 먼저 뭘로 알게 되냐면 세 방향으로 있는 반원형에 있는 반고리 뼈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알게 돼요. 얘는 X, Y, Z 세 가지의 축에 의해서 위치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회전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회전하는 게 있고 이렇게 회전하는 게 있습니다.
아닌가요?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건 생각을 해보시고요. 세 가지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회전하는 것을 한다. 자, 이거는 세 가지 X, Y, Z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거를 담당하는 게 세미서큘라 덕트 캐널에 의해서 하는 거죠. 세미서큘라 덕트 캐널의 끝에는 앰필라라는 곳이 있어요. 뒷장에 가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선감각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나눈 건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나눠죠. 그래서 호리젠탈하는 거하고 버티칼한 걸로 나눠진다 이거죠. 자, 호리젠탈한 수평면에서의 움직임을 만드는 거는 유트리클에 의해서 알게 되고요. 세큘라라는 거는 버티칼. 자, 이렇게 크게는 로테이션에 대한 움직임은 세 개에 나눠진 거. 그 다음에 리니어에 대한 부분은 선감각이라고 하고 이거는 유트리클하고 세큘라에 의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리니어한 엑셀레이션. 자, 우리 뉴트럴 포지션에서 보면 마큘라라는 세포 위에 헤어셀들이 올려져 있고 헤어셀들 위에 얼슬리스라는 돌멩이들이 올려져 있어요. 자, 이런 거야. 자, 이렇게 세포가 하나 있고 여기에 이렇게 헤어가 있고 이 위에 돌이 있다. 자, 이 돌이 움직여요. 언제 움직이냐면 중력 때문에 움직여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사람은 중력이 있는 곳에서 생활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중력이 없는 곳에서 있도록 계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력이 있는 곳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런 시스템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중력에 의해서 이게 헤어셀에서 일정 부분 눌러져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돌이 막 날아다니겠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포워드로 악셀레이션이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붕 하고 가는 거예요. 차가 붕 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몸이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붕 하고 간다. 이 그림대로 사람이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헤어셀은 꺾여요. 근데 이 헤어셀은 꺾일 때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는 거예요. 꺾일 때 전기가 발생합니다. 꺾이려고 하면 몸은 앞으로 가려고 해도 돌은 관성에 의해서 그대로 머물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앞으로 가면 얘는 마치 꺾인 것처럼 이런 현상인 거죠. 얘는 그대로 있는 건데 누가 간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애가 간 거죠. 꺾였어요. 그러면 전기적 신호가 만들어져서 이 신경줄기를 타고 가서 내가 몸이 앞으로 나갔다라는 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리니어하게 앞으로 갔다는 걸 아는 거죠. 눈을 감아도 몸이 앞으로 간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제 틸트 됐을 때예요.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쏟아지면은 중력에 의해서 이 이석들이 우르르 쏟아지는 것처럼 앞으로 가면 이게 꺾이면서 또 액션 포텐셜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중력에 의해서 이런 리니어한 움직임인데 여기서 우리가 유트리클하고 세큘라라고 설명했잖아요. 유트리클은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처럼 수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큘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 세큘라는 이거 자체가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꾸 내려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하고 이런 움직임 이렇게 하면 이제 돌이 위로 뜨겠죠. 이제 여러분들 이런 놀이기구 타보셨죠? 이런 놀이기구를 타면 요거 뭡니까? 자유로 드롭이라는 건데 땡땡 월드에 가면 있어요. 그렇죠? 거기 가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올라갈 때 올라갔다가 널 멀리 구경한 다음에 슉 하고 떨어지죠. 그 떨어지면은 요 위에 이석이 있다가 어떻게 해요? 이석이 있다가 휙 떨어지면 이렇게 공중에 뜨는 거죠. 또 이석이 여기에 있었으면 휙 떨어지면 얘는 그대로 있으려니까 이렇게 되면서 꺾이는 거죠. 반대로. 그럴 때 액션 포텐셜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확 일어나면 리니어하게 여기 있는데 얘는 확 떨어져요. 그럼 얘가 위로 꺾이겠죠. 그러면서 내가 몸이 갑자기 떨어진다는 걸 느끼게 하는데 광분이 돼요. 바이킹 탈 때도 여러분들 보시면 바이킹 때 확 내려가려면 공중에 붕 뜬 느낌이 들잖아요. 그건 뭐예요? 돌멩이는 있는데 몸만 내려가는 거야. 몸만. 내려가면은 그때 붕 뜬 느낌을 받죠. 요런 느낌, 리니어란 느낌 받게 하는 것. 요게 여러분들이 그 생활에서 언제 느낄 수 있냐면 엘리베이터 탈 때 느끼죠. 특히 고속으로 가는 거.
탈 때요. 처음에 출발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출발한다 그러면 올라가는데 돌멩이를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누르는 느낌, 뭔가 눌려지는 이런 느낌 들다가 거의 끝까지 오게 되면 쓰잖아요. 쓰면 얘는 그냥 계속 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약간 멀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 엘리베이터 탈 때 느낌, 놀이기구 탈 때 느낌,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게 수평과 수직 방향에서의 어떤 뉴트리컬하고 세큘러의 역할이다. 리니어라는 움직임, 중력이 있을 때 움직입니다. 하나 이제 로테이셔널한 무브먼트가 있어요. 휙, 휙.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그 놀이기구 중에서 뺑뺑이 타는 도는 것들, 컵이 접시에 타는 휙 도는 것들이 있고요. 막 여러 가지 그 회전하는 거 있잖아요. 어지럽죠, 굉장히.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의자 같은 데 앉게 한다면 눈을 감게 하고 막 회전을 했을 거예요. 뭐 어떻습니까? 어지럽죠. 어지럽다가 나는 멈췄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멈춰졌는데 나는 계속 도는 것처럼 느끼는 느낌. 한번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미 서큘러 덕트 안에 림프액이 차 있어요. 림프액이 차 있고 그 림프액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덕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이제 물이 있는데 고개 휙 돌아가면은 물은 반대쪽으로 유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관성에 의해서 유지하려고 하면 이 안에 보면 엠필라라는 거 안에 들어있는 커플라라는 그 부분, 커플라라는 부분이 이 헤어셀을 또 꺾이게 하는 거예요. 물이 제가 갑자기 이렇게 확 돌면은 그에 의해서 꺾이는 거죠. 그러면서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서 이 엠필라 안에 커플라가 이건 L이 두 개네요. 움직임으로 인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각 X, Y, Z 축에서의 회전의 방향으로 회전의 방향. 요거 있겠네요. 요거 세 번째 방향. 이건 힘드네요.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걸 X, Y, Z 축에서 하는데 움직일 때 림프액이 반대로 움직이면서 이 부분에 있는 부분, 앰플라 안에 있는 커플라가 꺾인다. 여기 하나 X, Y, Z에 대한 부분들 있을 수 있고요. 요 그림이 여기에 대해 맞겠네요. 그 다음에 유트리컬하고 세큘러에 의해서 흥분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온 정보가 모여요. 모여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베스티뷸라 너브를 통해서 크레니얼 너브 8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베스티뷸라 너브는 평형 감각을 담당한다. 평형 감각 아까 설명드렸어요. 회전에 대한 감각이 있고 선에 대한 감각이 있고 회전은 세미서큘러 덕트고 X, Y, Z 선 감각은 유트리컬하고 세큘러에서 호리젠탈하고 버티컬한 그런 움직임을 알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클레아 너브 있는데 코클레아 너브는 청각입니다. 성분은 SSA고요. 청각. 그래서 귀에서 이제 소리를 듣게 되면 요걸 먼저 정리를 하고 가면요. 여기 이쪽에 있는 세큘러하고 유트리클 여기는 여기 엠필라인데 유트리클이라고 되어 있고요. 유트리클 여기 있고 여기는 돼서 신호가 와서 들어가요. 자, 그럼 이 신경은 베스티뷸라 너브죠. 베스티뷸라 너브. 크레니얼 8번이에요. 들어가면 핵이인데 핵이 4개예요. 핵이 4개. 그래서 베스티뷸라 뉴클라에는 슈페리어, 인페리어, 미들, 라테랄 이렇게 4개의 핵이 있습니다. 그 핵이 이제 뭘 가냐면 이러한 평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 눈의 움직임과 목 움직임과 몸통 그리고 팔과 다리.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눈은 반대로 돌아야 되거든요. 반대로. 그래야지 응시, 게이지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머리가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눈의 움직임을 하게 해요. 그러려면 눈의 움직임은 3번, 4번, 6번이잖아요. 3번, 4번, 6번에다가 이 신호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 전달해 주러 가는 길, 그 길 트랙이 MLF라는 거예요. MLF. 메디알 longiTudinal fasciculus가 3번, 4번, 6번의 신경으로 도달해 주는 길입니다. 또 이거는 소뇌로 들어가요. 소뇌로 들어가서 소뇌 통해서 흥분되고 가공돼서 팔 다리로 가서 혹은 바로 내려가기도 해요. 내려가서 바로 팔 다리로 가기도 해서 팔 다리 몸통을 가서 이런 거죠. 머리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누가 턱 밀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서 균형을 딱 잡아야 되잖아요. 그 잡을 때 머리의 어떤 회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목이나 몸통이나 팔 다리에
그 긴장도를 조절하게 해주는 거죠. 긴장도의 조절. 자, 지금까지가 이제 베이스티블에 대한 복잡한 얘기였고요. 이제 코클리아 널브는 달팽이관에서 신호를 흥분된 거. 이 흥분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소리는 파장이잖아요. 그 귀로 들어가요. 자, 여기서 소리가 이렇게 나오면 소리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 고막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그럼 고막에서 고막이 흔들리죠. 그 고막이 흔들리는 거를 이 안에 뼈가 3개가 있어요. 미들 이어에. 그 뼈의 신호가 요까지 도달해요. 여기에 보면 요렇게 생겨 있는데 요렇게 창문이 있어요. 이거 오벌 윈도우라고 합니다. 예. 타원 모양의 윈도우가 있고요. 이 안에 달팽이관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달팽이관이. 이게 오벌 윈도우예요. 윈도우를 쳐줍니다. 쳐주면 이 물의 이 난원창이라고 얘기하는 오벌 윈도우의 진동이 이 코클리아의 덕트에 있는 물을 흔들어 놔요. 흔들어 놓으면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헤어셀이 있어요. 빵 빠방 빵빵빵 이렇게 소리가 들어서 오면은 헤어셀들이 거기에 맞춰서 꺾이게 되면 신호가 발생되고 그 액션 포텐셜 신호를 타고 가는 그 널브가 바로 크레니얼 널브 8번의 코클리아 널브입니다. 코클리아 널브를 타고 와서 코클리아 뉴클라이로 도달하게 되고 그것이 트라페조이드 바디를 거쳐서 어디까지 갑니까? 최종적으로 어딜 갈까요? 그렇죠. 뇌의 청각 영역 41번으로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8번 신경의 베이스티뷸러 널브와 코클리아 널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신경이 혀인두 신경, 글로서 파렌지알 널브입니다. 글로서 파렌지알 널브는 9번 신경이죠. 9번 신경. 9번 신경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 자, 좀 복잡한데요. 먼저 항상 이렇게 기준 나눠요. 뭘로 기준하면 스베, 즈베죠. 이가 끝에 붙었잖아요. 이가 붙었으면 뭡니까? 모터죠. 모터. 예, 모터가 SVE, GVE예요. 그 다음에 센소리죠. A. 자, 일단 먼저 모터는 2개. 모터 2개, 센소리 3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모터 2개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뉴클레스 앰비거스. 뉴클레스 앰비거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뉴클레스 앰비거스는 9번, 10번, 11번에 해당된다 라고 얘기했죠. 뉴클레스 앰비거스. 그리고 스틸로 파린지어스. 스틸로 파린지어스. 요 밑에 있으면서 삼키는 것을 연화작용, 삼킴작용. 삼킴연화. 삼킴연화 뭐야? 우리가 뭐 마시면 꿀꿀꿀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 먹는 거 하는 삼키는 기능을 하는 근육을 지배를 하는 거죠. 지배를. 자, 두 번째 SVE는 부교감 신경이 나왔어요. 부교감 신경. 자, 부교감 신경은 다시 정리하면 3, 7, 9, 10이었어요. 3, 7, 9, 10. 3번은 눈에 있는 동공의 크기 조절하고 어코모데이션 하는 거였고요. 그럼 7번하고 9번은 침이라고 그랬잖아요. 10번은 내장이라고 했죠. 그 침에 해당되는 거죠. Inferior salivatory nucleus. 아래쪽에 있는 침에 대한 핵에 있고요. Parotid gland. 귀 밑에 있는 샘, 귀밑샘을 해서 침을 분비하는 겁니다. 자, 9번 신경은 2개였어요. 하나는 삼키는 거하고 침 분비. 침 분비 얘기하니까 침이 분비되네요. 자, 그 다음에 센소리는 3종류다. 센소리는 3종류인데 첫 번째는 SVA인데 솔리터리 뉴클레어스. 솔리터리 뉴클레어스. 자, 솔리터리 뉴클레어스는 뭐였죠? 솔리터리 뉴클레어스. 그러니까 비세럴 센세이션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비세럴 센세이션. 그 다음에 미들 이어 캐비티, 그 다음에 유스타키안 튜브, 턴실, 그 다음에 파링스, 소프트 팔레이트, 카로티드 사이너스, 카로티드 바디. 자, 이 부분 안쪽에 조금 안쪽에 있는 거예요. 미들 이어의 캐비티는 귀 쪽 안에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고요. 유스타키안 튜브는 연결하는 거죠. 귀하고 이쪽 코 쪽하고 연결되는 어떤 그런 튜브 그 관을 말하고요. 톤실, 그 다음에 파링스 다 이 목 주변에 있는 편도라든지 목 주변에 있는
물렁 입청장이라든지 카로티드 사이너스, 사이너스 부분, 이 안쪽에 있는 내장의 감각을 담당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VA. SVA는 역시 솔리터리 뉴클레스에서 하는데 거스테이토리 뉴클레스. 우리가 혀를 정리를 했었는데 혀는 3분의 2 앞쪽이 몇 번이었죠? 7번이 맛을 느끼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안쪽은 9번이었어요. 9번. 9번. 그래서 혀 뒤쪽에 있는 3분의 1은 맛봉우리에 대한 미각이다. 자, 한번 혀를 정리하겠습니다. 혀는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는 미각을 느낄 수 있죠. 하나는 혀를 이렇게 만지면 일반 감각 느낄 수 있어요. 제네럴 센세이션. 일반 감각. 자, 일반 감각. 얼굴에 있는 모든 일반 감각은 다 몇 번이었죠? 트라이제미널 러브 5번이었어요. 일반 감각 5번. 자, 그 다음 미각. 맛을 느끼는 거. 앞쪽 3분의 2는 7번. 뒤쪽 3분의 2는 9번. 저 혀의 끝쪽하고 저 안쪽에 있는 부분은 10번이 감각을 느낍니다. 자, 혀를 움직이는 거 여기서는 안 나왔고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이렇게 혀를 움직이는 거는 몇 번이냐면 12번입니다. 움직임, 모터 12번이에요. 자, 이렇게 혀를 좀 정리해 주시고 스바, 요거는 요 내장관계 이거는 미각.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즈바네요. 귓바퀴와 바깥귀의 고막의 감각. 트라이제미널 러브, 트라이제미널 뉴클레스. 그래서 이거는 일반 감각. 일부죠. 일반 감각. 자, 정리해 보면요. 그로스펜젤 러브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9번 신경인데 모터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삼킴에 대한 거 스베. 그렇죠? 침분비에 대한 거 스베. 그 다음에 내장 감각은 GVA, 즈바. 그 다음에 미각, 스바. 그 다음에 즈자, 일반 감각.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감각 기능과 두 가지의 기능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핵을 하나씩 좀 정리를 해야죠. 핵을. 처음에는 삼킴이 되는 거예요. 뉴클레스 앰비거스. 뉴클레스 앰비거스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요. 9번하고 10번하고 11번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나가서 간다. 가서 뭘 하느냐? 삼킴.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근육들 작용을 하는 것을 역할을 한다. 자, 두 번째는 부교감 신경인데 침샘에 대한 거예요. 요거예요. 여기 연두새 이렇게 아래로 해서 나가죠. 그래서 귀 밑샘. 귀 밑샘이 이제 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귀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귀 그림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위치가.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솔리터리 뉴클레어스에서 두 가지였어요. 솔리터리 뉴클레어스. 솔리터리 뉴클레어스는 여기 파란색에 해당되는 얘죠. 여기서 미각, 혀의 뒤쪽 3분의 1하고 그 다음에 내장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그런 감각들을 내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귓바퀴와 바깥귀 고막의 여기 일부에 있는 감각. 얘는 가서 어디로 가냐면 노란색 여기 트라이제미널 너브에 속하게 됩니다. 5가지 있는 부분 여러분들 복잡하지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속귀의 구조에 대해서 했습니다. 구조. 귀는 3가지가 있고 안쪽에 있는 부분은 베스티블이라는 부분이 있고 베스티블은 로테이션 세밀라 서큘라 덕트하고 그 다음에 베스티블 중에서 유트리큘라하고 세큘라라는 부분이 있다. 세미 서큘라 덕트는 세 축이 있었고 엠필라라는 부분에서 회전에 대한 걸 알게 됐고 유트리큘라하고 세큘라에서는 리니어한 그런 선 감각을 알게 됐다. 여기까지 얘기였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그걸 전달해 주는 건 베스티블라 널브였고 베스티블라 널브의 핵은 4종류였고요. 연결해서 올라가는 길은 MLF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코클리아 널브에서는 청각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혀인두 신경 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뉴클레스 앰비거스라든지 트라이제미널라든지 솔리터리 뉴클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 5가지의 기능을 한 거죠.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